말의 행간에 침묵이 있다고, 귀 기울이게 만드는 무게가 있다고, 마음을 맑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스님이 있다. 속명 박제철. 법명 법정이다. 한 법문에서 나를 사로잡은 한 말씀이 있었다. 언제 어느 때의 법문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이 기억한다. 요즘 중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많은데 중 믿지 마세요. 자기 가족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깨면서 아,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탄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법정을 선사 대신 스님으로 부르고자 한다. 그가 비구법정으로 기억되기 바라듯 나도 그를 혼탁한 세상을 맑게 만들고 싶었던 비구법정으로 기억하고 싶다. 법정 스님의 삶은 너무도 유명하고 그의 어록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단편적으로 다루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일지만 한 번 더 그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루고자 한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남 해남군 우수영에서 태어나 목포 상업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그 사이 한국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그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큰 화두를 던져주었다. 전남대학교 상대에 입학했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화두를 풀어보고자 중퇴하고 그 해인 1954년 출가를 결심한다. 법정 스님은 훗날 자신의 출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휴전이 되어 포로 송환이 있을 때 남쪽도 북쪽도 마다하고 제3국을 선택, 한반도를 떠나간 사람들 바로 그런 심경이었다. 오대산에서 출가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눈길로 차가 막히자 서울 안국동에 있는 선원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때 스승 효봉선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효봉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1955년 사미계를 받은 후 지리산 쌍계사에서 정진했다. 1959년 3월 양산 통도사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그리고 그해 해인사 전문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했다. 법정 스님은 쌍계사, 해인사, 송광사에서 수행했고 불교 신문 편집국장과 역경국장, 송광사 수련원장 등을 지냈다. 1971년에는 함석헌 민중운동가와 장준하 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정의 민주화 참여는 승려로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했다. 법정 스님은 다른 종교인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며 종교 간 대화에 앞장섰다. 김수환 추기경은 길상사 개헌법회에 방문해 축사를 했고 법정 스님은 명동성당에서 특별 강론을 했는데 첫 문장이 이렇다. 이 제단 위에 절을 올려주신 천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혁당 사건의 충격으로 법정 스님은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지어 그곳에 은거했다. 그리고 무소유를 집필했다. 무소유는 불교의 소욕지족, 즉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지더라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책과 더불어 법정 스님의 인기가 치솟자 그는 불이람에서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버리고 간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무소유를 읽은 김영한 여사로부터 자신이 운영했던 대원각을 절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이를 거절하며 10년을 버티다 1996년 대원각을 시주받아 1998년 길상사를 개원했다. 이후 법정 스님은 김영한 여사에게 길상화라는 법명을 지어주었고 1999년 김영한 여사는 자신의 뼈를 길상사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이전 법정 스님은 1994년 시민운동 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롭게는 사회적 청정을 뜻한다고 한다.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의 도량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의 회주가 되었지만 그곳에 묵지 않고 정기법회가 있을 때만 길상사로 내려왔다고 한다. 2003년 길상사 회주 자리를 내려놓았지만 법회는 이어졌다. 법정 스님은 경전지상주의자도 아니고 선종 절대주의자도 아니었다고 한다. 참된 안미라는 글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썼다. 경전이나 종교적인 이론은
공허하고 메마르다.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니다. 참된 알미란 타인에게서 빌려온 지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몸소 부딪혀 체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법문은 어렵지가 않다. 그의 법문을 듣고 있으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불교 사상에 녹여 설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한 법문에서 법정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한 신도가 택시를 타고 길상사를 가자고 했더니 택시 운전사가 그 부자절이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를 가난한 절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의 바람과 달리 일부겠지만 길상사를 부자절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한동안 그것이 자신의 화두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가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친 탐욕,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지나친 낭비, 흥청망청에서 벗어나서 맑고 조촐한 가질 만큼만 갖자는 뜻에서 맑은 가난, 청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길상사가 부자절로 인식되는 것은 언론 보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길상사에 상주하는 스님들도 이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법정 스님의 개송이 입적한 뒤 알려졌다. 속가의 외조카이며 출가의 조카상좌인 현장 스님이 법정 스님이 생전에 써준 것을 간직해오다 공개한 것이다.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두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랴. 흰 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흰 구름은 마음의 번뇌와 망상이고 청산은 피안을 나타내는데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깨달음은 그의 글이나 법문을 통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느껴야 한다. 면벽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깨달음이 더 깊게 마음의 울림이 될 때가 있다. 법정 스님이 해인사 선방에 있을 때 절에 온 어떤 여성분이 8만대 장경이 있는 장경각을 보고 빨래판 같은 거요? 라고 물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도 알아보지 못하면 한낱 빨래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경전의 한글화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전통과 타성에 젖어 지극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수도 생활에 선뜻 용회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불교 사전을 편찬하고 봉은사의 달해연에 머물면서 불경 한글화 작업에 힘썼다. 법정 스님의 제자인 덕현 스님이 법정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정진할 때 강원에 어느 분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언행으로 대중들이 불편함을 겪자 이를 법정 스님에게 호소한 적이 있었다. 그때 법정 스님은 말했다. 자기 마음이 안으로 바르게 챙겨지지 않을 때 바깥에 시비 분별에 끄달리게 된다. 그 말을 듣자 덕현 스님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덕현 스님은 현재 수행 공동체인 법화림을 이끌고 있다. 법화림은 한 송이 꽃이어도 좋고 설령 꽃잎이 되지 못하더라도 줄기나 뿌리여도 좋다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곳이다. 2007년 법정 스님은 폐암을 선고받고 2010년 길상사 주지실에서 입적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다. 이 몸뚱아리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나무들을 베지 말라. 내가 죽으면 강원도 오두막 앞에 내가 늘 좌선하던 커다란 넓적 바위가 있으니 남아있는 땔감 가져다가 그 위에 얹어놓고 화장해달라. 사리는 찾지 말고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 공양을 바치던 오두막들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어떤 거창한 의식도 하지 말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라. 법정 스님에게는 덕조, 덕인, 덕문, 덕현, 덕운, 덕진, 덕일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다. 인연이 있어 신뢰와 믿음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들은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 가려 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보내주면 고맙겠다. 모두들 스스로 깨닫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그리고 사후 자신의 출판물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고 머리맡에 남아있는 책을 자신에게 신문을 배달한 분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범납 55세, 세수 77세였다.